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팔연소의 이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좀 PC 강의를 할 건데 사무용 PC 좀 파헤쳐 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가장 선입견도 많고 가장 오해도 많고 사무용 PC 좀 비싸, 야 무조건 특성 프로세서가 좋지, 이것저것 할 거면은 그래픽카드 만들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용 PC의 목적이 뭔가, 한글과 컴퓨터, 워드,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비스 같은 작업을 갖다가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거고요. 두 번째로 사무실 내부 인트라넷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HTS가 뭔가 했더니 홈 트레이딩 시스템인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웹서핑, 그것도 매우 빠른 웹서핑을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편적인 속도의 웹서핑을 원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영상 시청, 그 다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뺀 거 간단한 포토샵 작업 이런 거 뺐는데 사실 어느 정도 범주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포토샵이 아니라 간단한 사진 편집이라던가 영상 편집도 엄청 단순한 거는 사무용의 범주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켜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99.9% 선입견인데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 줄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PC예요.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봅시다. 작업관리장 켜볼게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켜놓은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를 갖다가 32기가 중에 6.6기가를 쓰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영상 캡처하느라 지금 열심히 비디오 인코딩을 쓰고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i9 9900K, 너무 사양 높죠. 사무용 쓰기에는 지금 4% 점유율을 쓰고 있고 특정 코어만 이렇게 피크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OS의 자체 기능 다양화와 드라이버 같은 거랑 서비스 같은 거에 백그라운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PC가 이 정도니까 기본 사양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 프로세서를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프로그램 개발의 방만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 PC 뭔지 아시는 분들은 진정한 컴퓨터 오타쿠예요. 최초의 달에 간 우주선, 그 우주선에 들어간 컴퓨터가 96년도 나왔고요. 클럭이 2.48MHz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달에 갔어요. 즉 프로그램은 우겨 넣으면 우겨 넣을수록 이렇게 저사양 프로그램도 구동될 수가 있지만, 반면에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하나은행 거, 근데 진짜 하나은행에 별 감정 없습니다. 코어 i5 7세대 이상, 코어 6개 이상의 하이스크 3기가 이상의 램 8기가 이상을 요구합니다. 주식 투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나온 것들 이렇게 i5 7세대 이상을 은행에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7세대는 코어가 4개죠 8세대부터 코어가 6개죠 오타입니다. 오타라기보다는 스펙 미확인, 이렇게 주식 투자 프로그램도 6코어를 요구합니다. 왜? 바로 백그라운드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무거워요. 그래서 단순 사무용도 켜지기만 하는 컴퓨터로는 무거울 수가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대용량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영화 같은 거 다운받으면은 700메가 정도 했어요. 지금 이 2160P로 나오는 영화 한 편은 대충 8기가, 코덱에 따라서 20기가짜리도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대입을 하더라도 러닝 타임은 똑같죠. 러닝 타임은. 근데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용량은 훨씬 늘어나고 연산량도 늘어나고 우리가 소비한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프로세서도 좀 더 고연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신경 써야 될 거 뭐 있을까요? 해상도가 증가를 했어요. 여러분 이 모니터 뭐예요? 옛날에 사무한다고 하면은 풀 HD급 모니터 썼어요. 그것도 솔직히 조금 요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4대3짜리 모니터 썼으니까. 근데 거기서 증가를 해가지고 요만한 사이즈의 1920 곱하기 1080 모니터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많은 정보량을 동시에 띄우기 위해서 4K 모니터 씁니다. 혹은 이거 듀얼 모니터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상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연산량도 늘어났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 컴퓨터를 논할 때 그렇게 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빠릿빠릿한 PC면 된다. 클릭했을 때 바로바로 뜨는 거.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DPC라는 게 있어요. DPC. Deferred procedure calls. 예를 들어서 크롬 버튼을 눌러서 열었을 때 이거 뜨는 속도, 즉 내가 마우스 포인터를 일로 움직였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 완전 0초는 아니겠죠. 왜냐면은 마우스가 움직일 때 이 센서가 이걸 읽어가지고 블루투스로 내보낸 다음에 이 블루투스 오는 걸 갖다 컴퓨터가 처리를 해가지고 이 화면에 띄워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그 순간 0초일 순 없어요. 그런 것들, 진짜 드라이버가 응답한 속도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연산력과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아무리 빠른 CPU를 가지고 있더라도 드라이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바이오스 단계에서 딜레이가 있으면 이것이 늦어진다는 거죠. 이 DPC 레이턴시 랭킹이 있어요. 이게 여기 갖다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하고요. 테스트한 프로그램은 레이턴시 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블레이드 2023에 RTX 490 들어간 거면은 세상에 제일 빠른 PC에 근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레이턴시가 늘어집니다. 반면에 레이턴시 낮은 거 아무거나 B링크 GK 미니 PC 같은 경우에는 인텔 셀러론 J4125 나스나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프로세서예요. 근데 훨씬 레이턴시가 낮죠. 그래서 단순히 PC의 응답 속도만 따지면은 아까 4090이 들어간 것보다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빠릿빠릿한 로딩 같은 경우에는 CPU와 그래픽카드의 연산력에서 완전히 비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CPU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가 않냐?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가 없어요. 어떤 CPU와 어떤 메인보드와 어떤 메모리와 어떤 SSD 조합일 때 이게 낮은지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상관관계가 없어요. 방금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10세대고 이거는 뭐 i7 이거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PC를 써야 되냐? 그나마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게이밍 전문 브랜드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전문인 브랜드일수록 이게 좀 더 낮은 특성을 보이곤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나 드라이버 업데이트 같은 게 굉장히 충실하고 빠른 기업들의 제품들을 써야지 이것이 그나마 낮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 코어하게 파고든 벤치마크가 없고 이제 이런 것만 있다고 말면 돼요. 즉 내가 너무 지원이 안 되거나 너무 마이너한 걸 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무용 컴퓨터를 했을 때 결국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야? 빠릿빠릿한 성능이죠. 이 빠릿빠릿한 성능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뭘까? SSD입니다. 저질 QLC 리뷰를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굉장히 좋은 SSD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걸 옮겼을 때의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은데 품질이 안 좋은 SSD 쓰면 쓸수록 이 레이턴시가 길어져요. 이 레이턴시라면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SSD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SSD 970 EVO 1TB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다운받거나 옮기거나 하면은 응답 시간이 레이턴시가 올라가면은 이게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3.9에서 5.8까지 튀죠.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쓸 때 느리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SSD 성능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거예요. 근데 싸구려. 중국산 뭐 QLC, 뭐 DL미스 이런 거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PC는 3000대에서 안 내려오더라고요. SSD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하드디스크 쓸 때가 대충 3000 정도에서 2000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다? 크롬창 띄웠을 때 금방금방 안 떠. 왜냐? 다른 데이터를 불러올 게 느리게 밀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CPU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결국 사무한다고 하면 뭐 써요? 워드 쓰겠죠? 웹서핑 하겠죠? 파워포인트? 엑셀?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뭐 CPU 성능이 필요해? 예, 필요합니다. 자, 이건 탐사드웨어의 i5 11400 FA 리뷰입니다. 이 리뷰에는 재밌는 점이 있는데 어도비, 웹 브라우징, 오피스 이런 것들을 테스트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이게 벤치마크가 있어? 매일 보는 프로그램이죠. 예, 이게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벤치마크가 있나요? UL사의 프로키온에서는 해당 벤치마크를 지원하는데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메일을 소트하고 단체로 보내고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라이젠 7 5800X3D보다 i5 13600K가 1.2배 빨랐다는 거죠. 대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은 당연히 유의미한 데이터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아웃룩은 좀 참다 생각해봐. 엑셀은 생각보다 많은 연산량을 줄 수가 있죠. 그거 어떻게 써요? 5600X보다 7700이 2배가량 빠르고 13600K는 더 빨랐다라는 것이죠. 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웹 브라우징 할 때 이거 오버클럭 해가지고 좀 무효긴 한데 7700X가 웹 브라우징 성능이 훨씬 빨랐다는 거죠. 뭘로 했을 때? PC마크 10 스크립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즉 얘가 띄우는 웹페이지 속도보다 얘가 띄우는 웹페이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까지는 아니고 얘가 9800점 나올 때는 얘는 11000점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회사 내부에 쓰는 웹 기반의 업무 처리 프로그램 예를 들어 ERP라던가가 훨씬 더 무겁겠죠. 비싼 회사의 솔루션보다.
그럴 때 오히려 두드러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CPU 연산력이. 근데 아난드텍이랑 탐세와드랑 좀 결과가 다르더라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좀 더 상위였는데 아난드텍은 이렇게 AMD 프로세서가 조금 상위에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13600K가 더 앞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7600X가 좀 앞서 있죠. 이런 것들이 각 회사마다 측정 방법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UT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한 건 그냥 비싼 프로세서일수록 더 빠릅니다. 그건 확실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무용 PC를 쓰실 때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지만 빠르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마디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회사도 아니고 3D 마크라는 회사의 벤치입니다. AMD 5600G를 썼을 때 웹 브라우징 스코어가 몇 점이냐는 거예요. 얘는 그래픽 카드가 있음에도 내장 그래픽카가 느려요. 즉 웹서핑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있고 없고는 유의미한 속도 차이를 내지가 않습니다. 사무용 프로그램을 쓸 때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장 그래픽으로도 대부분의 작업, 웹 브라우징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하실 때 정말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갖다 꼭 견적이 늦어가지고 견적의 볼륨이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흔히 있는 문제, 특정 회사,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할게요. 인텔에 대한 선호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레퍼토리가 있어요. 특정 작업이 AMD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인텔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하드웨어 뉴스를 많이 팔로잉을 하거든요. 공식적인 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 딱 한 건 봤어요. 컴퓨터 매니아 생활한 지 언제냐? 뉴스를 챙겨본 게 중학교 때부터 된 것 같은데, 한 제가 20년 됐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쭉 챙겨봤는데 단 한 건밖에 발견 못했습니다. 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떤 거냐? 공학용 계산기 코딩 버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대에서 이거 계산할 때 아니면 연구실에서 쓸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AVX2라는 명령어 세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쓸 때 AMD가 느려서 패치가 2024년 4월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됐다. 그래서 이제는 빠르더라. 이런 뉴스가 2020년에 한 번 있었던 게 그게 전부예요. AMD 프로세서나 인텔 프로세서나 빠르고 느리고 고저 차이는 결국에는 예산이고 코어고 속도고 클럭이고 IPC에 관련 문제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에서 인텔이 AMD보다 흉측하게 느리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는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게 좋은 CPU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자, 지금 제가 램이 총 32기가를 쓰고 있죠. 이거 갖다가 억지로 이걸 초과시켜. 단순히 말하자면은 프리미어에서 소스가 64기가짜리를 갖다가 이 PC 불러와. 그럼 이 PC 어떻게 될까요? 꺼질까요? 안 꺼져요. 어떻게 되냐? 페이징 파일로 넘어가요. SSD라던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갖다가 윈도우에서 램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질 SSD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느려지겠죠? 하드디스크 안 그래도 램처럼 써 느린데 레이턴시가 느리니까 더 느려지겠죠? 즉, 좋은 SSD를 쓰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정리! 쓰는 프로그램들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으니 좋은 프로세서를 쓰는 게 좋다. 벤치마크를 참고하셔라. 두 번째, 저질 SSD를 쓰지 마라. 특히 램이 적을 때. 세 번째로, 특정 프로세서 회사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성능 어차피 비싼 게 좋다. 마지막으로, 진짜 웹서핑에 그래픽카드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래픽카드에 돈 낭비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는 견적을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